네, 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밤의 특별한 종목 별밤아씨 김세영입니다. 비록 힘이 빠지는 시장이지만 오늘도 목요일 밤 또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 이제는 좀 외국인만 견조하게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존슨이나 데니 이런 외국인 분들. 네. 사실 근데 외국인 수급은 하루 이틀 볼 게 아니라 좀 길게 봐야 되잖아요. 9월 달은 좀 어떨까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이제 요인으로요? 예, 그 요인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외국인 수급하면 이제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환율입니다. 환율 부분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환율 부분이 1,180원을 찍고 오늘 1,160원대에서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일단 이제 환율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환차손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환율이 추세적인 부분은 테이퍼링 때문에 상승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단계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도 1조 불의 그 9월 중순에 바이든 그 인프라 정책에서 돈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돈은 그 어느 정도 줄이는 부분은 맞지만은 일시적으로 또 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부분은 단계적인 상승이 좀 되지 않겠나 보고 또 하나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를 좀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때 저는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그 상당히 DDR4에 대한 그 PC 가격 하락 때문에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큰 폭의 그 조정이 있었는데 요새 좀 안정이 되는데 바로 그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매매 형태를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고 뭐 이런 분이죠. 삼성전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부를 해본다면은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에 한 8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전일도 80만 주가 들어왔고요. 바로 그 전전일 8월 30일 47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외국인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이 낮아지면서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과 더불어서 환율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변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자산 실적 장세로 변화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다 전체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전체가 행복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수출이 잘 되는 기업 쪽으로 아마 들어올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실적 장세하면서 그 차별화 전략이 계속 나타나는데 오늘도 자동차 부품 업종들의 그 경량 관련주들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배경 중에 하나를 볼 때는 현재 그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 때문에 안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생산을 못했던 부분이 실은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습니다. 그 신차를 갖다 굉장히 원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바이든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수출 관련주들의 그 수출이 잘 되는 업종들은 아마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볼 때 그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또는 그 반도체도 어느 정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서 구체적인 맵이 나온다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볼 때 제가 볼 때 외국인이 9월 달에는 일단 약간은 그 차별화 부분이지만은 수출 관련주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 반도체 부분에 그것도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안정이 될 수 있다. 1,180원을 찍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제 외국인에서 주가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주신해야 됩니다. 100% 주신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그 편협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까 말씀 성장주 위주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9월 달에 그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으니까 조금 더 네. 깊게 들어가 보면요. 지금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루한 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까지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에도 조금 미미한데 업종 안에서 그러면 대표주를 공략해야 될지 아니면 그 대표주랑 상관관계가 있는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대표주는 기준 잣대를 보는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 그 중소형 부품을 먼저 투자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장 우리의 그 주가를 이끄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 끌고 내립니다. 네. 요새 보면은요. 저는 삼성전자가 안정이 된다고 보고 하반기에는 올라간다고 보는 쪽으로 이제 보는데 최근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삼성전자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됩니다. 240조를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들어갈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적으로 낙수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그 차량용
만약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투자한다면 후공정에 오사트 관련 종목이라든가 오늘도 보면은 하나마이크론과 그 신고가를 쳤습니다. 네. 소리 소문 없이 그런 부분을 볼 때 중소형 쪽에 관련된 업종들이 좀 더 반등이 될 수 있겠고 자동차도 완성차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그 관련된 그 중소형 그 부품 업종들이 먼저 반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럼 그 섹터 안에서 특종 잡아오셨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두 가지 특종 알차게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는요. 사업 구조 재편과 실적 호전입니다. 사업 구조 어떻게 재편을 한다는 거죠? 잘 되려고 확 바꾼 네.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구조 개편되고요. 네. 실적도 그 사업구조 개편되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걸지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종입니다.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 5G 관련주 아닌가요? 예, 저도 5G 관련주 그 당분간 보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5G 지금 예. 가입자는 느는데 품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죠. 저도- LTE 쓴다는 분들 많아요. 저도 5G 쓰는데 많이 끊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괜찮나요, 예. 메이저님? 예? 근데 괜찮나요, 에이스테크? 다른 관점으로 갖고 왔습니다. 어떤 예. 관점일까요? 일단 그 5G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아직까지 인빌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가져온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그 바로 또 바이든 정책 부분과 좀 맞물린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크게는요 볼 수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이제 이 회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쪽에서 이러한 그 기지국 안테나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면서 연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규 사업을 했는데 그 레이더 쪽하고 그 유도무기 체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방산용 안테나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쪽에 좀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5G 쪽의 비중이 높은데 방산용도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적이 네.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연도 2분기에는 그래도 적자폭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예.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당히 그 하반기에 좀 기대된다고 이렇게 저 네. 리포트를 보면 나오는데 사업 구조 조정이 있었고요. 매출에 그래서 매출의 다변화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2분기 부분에서 이제 적자가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좀 볼 때 그 특히 이제 이런 그 전략적인 그 어떤 매출 부분이 그 최근에 늘어났는데 그 바로 시스템 쪽입니다. 장비 시스템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데 네. 그 2020년 기준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15% 정도가 좀 늘어날 수 있고 내년도에도 30% 이상 매출이 그쪽에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부분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구조 조정을 하고 바로 이러한 현재 그 시스템 부분의 그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통신 분야에서는 그렇게 매출은 크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3분기부터 이제 해외 전략 거래소를 다변화했습니다. 이 기업을 보니까 그래서 북미 쪽에서 이동통신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물론 이제 올해 그 매출을 볼 때 100% 정도 이제 3분기에도 100% 정도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되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2020년 대비 21년도 좋아지고 네. 22년대도 꾸준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또 배경 중에 하나는 좀 이따 이제 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바이든의 투자입니다. 오. 바로 인프라 투자 부분은 미국은 굉장히 전력선이나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후진국입니다. 그쵸. 많이 노후화되어 땅이 있습니다. 넓어서 예, 더 그렇죠. 그런 것 땅이 같아요. 넓기 때문에 인터넷도 우리보다 느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100년 대계로 이번에 싹 뜯어고치려고 지금 현재 하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통신망 쪽도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도 좀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바닥 구간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예. 5G 집행 투자 기대감 때문에 한번 급등했다가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좀 고스란히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그 5G라는 부분보다는 사업 다각화하면서 아까 방산 부분의 안테나 부분의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면서요. 네. 물론 이제 5G도 언젠가는 6G로 가게 되면 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텀이 많이 걸립니다. 아직까지 투자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5G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이 상승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구조조정과 그 실적 그리고 5G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실적 장사가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데 요번에 한 500억 정도 이제 돈을 갖다가 자금을 좀 유지했습니다. 그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유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볼 때 만일에 이제 재무구조도 안정이 되고 이런 네. 측면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고객사 비중이 늘어난다면 같은 업종 내 5G지만은 실적 부분에서 조금 돋보일 수 있겠고 만일에 미국에서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면은 주가에 대한 그 흐름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네. 부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 동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오르질 못했습니다. 고점 5G. 대비해서 50% 그렇죠. 빠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졌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저는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 하반기에 좋아지냐 볼 때 3, 4분기 한 매출이 한 100%대 예상을 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난다면 그래도 실적 장세가 왔기 때문에 옛날에 유동성 장세는 동반 상승입니다. 네. 그런데 실적 장세는 차별화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차트를 많이 밀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주가가 보면은 이렇게 그 이평들이 좀 그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것처럼 꼬아진다, 모아진다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네. 매물 압력이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최근 들어오면서 들었다 놨다 몇 번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주가를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주식은 가장 무서운 게 슬림합니다. 보면은 슬리마요? 네, 이렇게 그게 어떤 계속 말이에요? 갖고 있으면은 조금 올랐다가 그 다음날 빼버리고 조금 올랐다가 조금 네. 빼지면서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다가 최근에 보면 주가가 현재 하락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요새 보면은 이렇게 그 각도가 틀리잖아요. 옆으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차트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가는 팔 사람이 다 팔면 바닥을 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왜냐면 나 끝까지 가져가겠다 빠져도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주가는 되게 바닥을 칩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바닥이 치고 그게 주가의 생리라고 보는데 최근 볼 때 동사도 이제 낙폭 가대 이후에 지금 이제 약간 이중 바닥성의 흐름을 만들면서 중요한 게 장기 이평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좀 안정이 되어 있고 거래량 부분도 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수급도 외국인도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뭐 장이 이러니까 내일 금요일입니다.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분할 제가 항상 장이 변동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21,000원대, 손절 라인은 16,500원대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종 에이스테크였습니다. 이제 통신 부품주들이 날개를 펴줄 수 있을 날까지 한번 고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첫 번째 특종은 통신 부품주 알아봤고요.